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밤 8시 31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어제 크게 상승 마감했다.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걸로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미국이 좀 많이 좋았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게 일단 좀 하나 좀 독특한 내용인 것 같고요.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자면은 거기서도 할 말이 좀 많은 날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하락 전환, 상승에서 하락 전환하거나 하락에서 상승을 전환할 때 이런 지수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게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려고 애플을 지금 켜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잘 가던 놈이 꺾이는 패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정석적인 거는 보통 이런 모습들이 좀 가장 어떤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고 많이 애용하는 패턴이다라고,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었습니다. 방송에서요.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의 특징을 보면은 뭐냐면은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어딘가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날에는 어떻게 된다? 어떤 지지력을 붕괴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락 마감을 하면서 그죠? 네. 하락 마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인가의 지지를 붕괴시키면서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면은 이제 여기가 어떤 굳건한 저항이 되고, 아래쪽으로 좀 밀리는 경향성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약간 좀 이런 비슷한 모양이 좀 나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선물을 보시면 오늘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여기 있던 이거 뭐 이런 거 제껴놓고 한 2거래일, 뭐 짧게 보면 2거래일, 아니면 좀 길게 보면은 뭐 요렇게까지 해서 한 3거래일 정도, 아니면은 조금 더 크게 보면 한 4거래일 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짧게 보면 2거래일, 좀 크게 보면 한 4거래일 정도째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424라든가 뭐 대충 이야기한 겁니다. 정확하게 뭐뭐뭐뭐뭐점뭐뭐뭐겠지만은 대충 얘기해서 한 대충 424를 못 넘고 있고 한 4거래일 동안, 그리고 오늘 어제 나온 저점도 붕괴시키고 좀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저도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미국이 강하게 마감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하락 마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런 날이면은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내일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걸 보면서 아무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상으로도 뭐 제가 어떤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417이라는 라인도 거의 그죠? 거의 근처까지 왔죠. 417을 중요한 라인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417.1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도 재밌었던 게 보시면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게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갭이 있고 여기에 갭이 있고 뭐 지금 하여튼 그래서 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 갭을 처리하고 가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갭을 거의 메꾼 셈이 됐습니다. 거의 메꿨어요. 제 생각에 이쯤 하면 이제 더 이상 갭을 메꾸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425.3부터 해서 여기까지 425.3부터 해서 423.95까지 갭이 있는 건데, 이 갭을 엄밀히 따지자면 다 메꾸진 못했습니다. 다 메꾸진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 꼬라지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갭을 메꿀 수도 있었는데 힘이 없어서 못 메꿨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거래일 동안 이 갭을 메꾸려고 여기 425.3까지 터치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24.8까지밖에 터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쨌든 밀렸다. 그럼 제 생각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는 아주 무거운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417, 430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는 이 기준을 430이 아니고 좀 아래쪽으로 기준을 낮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425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일단 지금 모습이요. 뭐 이러한 점들을 오늘 이제 선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차트 모양은 이렇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왜 이렇다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아무튼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시다시피 당연히 콜옵션은 죽어야 되는 게 맞고 풋옵션도 오늘 성과가 안 좋았죠. 보시면은 뭐 그렇다. 이거는 이제 당월물인데 당월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차월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가 0.3% 하락하고 1.4포인트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콜풋이 양쪽 다 사이좋게 많이 죽어 있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왜 이런 모습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변동성이, 그러니까 시장 지금 옵션이 너무 비싸가지고 옵션이 너무 비싸서 웬만큼 움직여서는 옵션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시장 변동성 지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루에 2% 3% 움직이던 증시가 하루에 이제 2% 3% 움직이던 게 정상에서 지금 이제 갑자기 0.3%밖에 안 움직이니까 옵션이 움직일 명분이 좀 없는 거죠.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들이 저렇게 양쪽으로 다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뭐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옵션들이 양쪽 다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시켜드리자면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게, 월요일 아침에 야 이거 양압이 지금 옵션 만기일까지 3거래일 남았는데 9.0이 넘는다. 이거 평상시에는 한 2나 3 정도 되면은 만기일 2나 3 정도에 마감이 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거 양압 9.0이면은 이번 만기 내내 지수 안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잠깐 중간 체크를 하자면은 양압이 9.0에서 지금 4.6으로 많이 떨어졌죠. 반토막 났습니다. 최소 반토막이요. 양합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뭐 콜이나 풋 한쪽이 반토막 났다는 게 아니고 등가의 양압이 9.0에서 4.6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일 되면 잔인한 일은 또 일어나겠죠.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내일 오후 3시 45분이 되면은 3시 45분이 아니죠. 3시 반이 되면은 얘네들은 다 결과적으로 1점 어쩌고 저쩌고 요 정도 가격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부분이, 옵션 보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콜옵션들이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1월 말과 2월 초에 만들어놨던 지지력을 붕괴시킬지 아닐지 이런 여부를 오늘 테스트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테스트한 결과가 붕괴가 됐다. 물론 콜옵션은 물론 지금 콜풋 양쪽 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풋옵션은 거의 뭐 좀비 상태고, 콜옵션이 그나마 건강이 좀 좋았는데 그 콜옵션마저 오늘 이제 거의 사망 선고에 가깝게 이런 음봉이 떨어지긴 한 겁니다. 오늘 이 콜옵션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말씀드렸죠. 콜옵션이 이렇게 쳐져버리면은 최소한 다음번에 이제 지수가 폭등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다라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콜옵션이 죽는다라는 얘기는 지수가 위쪽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계속 그런 논리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강조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여기 쌍바닥 테스트 오늘 실패했다. 장대 음봉으로 무너뜨렸다. 라는 점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가기에는 또 조금 좀 준비들이 좀 덜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 선물을 보면은 내일 하락하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이 풋옵션 쪽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는 아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풋옵션들이 며칠 정도 저점을 다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얘가 좀 2, 3거래일 정도 저점의 지지력 보이면서 추세적인 전환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선물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지수가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풋옵션은 오늘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어요.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건 아직도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 이 상태는 아직도 좀비나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풋옵션의 건강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요. 이제는 뭐 콜하고 풋하고 둘 다 좀비 상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뭐 그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풋옵션 모양이 아직 풋옵션이 좀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공격적으로 빠질 수는 없고, 아무튼 뭐 오늘 선물 종가상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하방 우세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이나 뭐 선물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이런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뭐 똑같죠. 오늘도 뭐 어쨌든 좀 이제 하락으로 좀 우세하구나 이 정도 알아들으시면 되게, 뭐 그 정도가 제가 그 정도가 하락이 우세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리는 포인트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손쉽게 이렇게 복잡하게 안 봐도 그냥 뭐 이거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시장의 힘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거 세 가지 정도만 봐도 손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거래일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과가 크게 안 좋아졌죠. 사거래일제 수술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삼성전자 넥라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삼성전자 넥라인 43,100원, 150원 요 정도를 넥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넥라인이 안 깨졌어야지 가장 건전한 건데, 한번 깨졌었다가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올라왔어야 그나마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사거래일째 다시 수술을 하고 있죠. 테스트를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 차트가 선물하고 비스무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예전이면은 여기가 어떤 중요한 메이저한 저항이다, 여기가 좀 큰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일단 오늘 밀렸죠. 오늘 밀렸으니까 이제 어디가 큰 저항이 됐다? 여기 이 자리가 이제 큰 저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43,160원 뭐 이 정도가 어떤 중요한 넥라인인데, 바로 머리 위에 아주 무거운 저항이 일단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나 뭐 삼성전자나 내일이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미국장의 모습을 좀 보긴 봐야겠죠. 그래서 뭐다? 내일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떤 분위기를 보이냐에 따라서 한국이 내일 죽을 날인데, 한국이 내일 좀 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국장이 폭등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수술실에서 사거래일제 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관뚜껑 열고 벌떡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종가상으로는 삼성전자 죽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넥라인을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지금 짓밟고 있고, 여기서 영 회복을 못하고 있다. 강하게 회복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반대로 이제 인버스들은 슬슬 이제 그 맥박을 띄고 있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지력이 뭐 한 제가 2,040원 정도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위쪽으로 지지력을 잡아도 되겠죠. 뭐 2,080원 정도? 2,080원 정도가 이제 지지력이다. 곧버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니까 좀 아시겠죠? 이게 뭐 뒤집어 놓고 보면 음봉이고 뭐 이러니까 잘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왜 평상시에 주식 매매하던 생각을 해보면은 양봉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21선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선이 21선이니까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죠?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봐도, 제가 안 드려도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도 그렇고요. 하지만 어쨌든 머리 위에 코스닥 인버스고 곧버스고 간에 좀 중요한 저항들이 있다, 아직 이거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 미국이 어떤 분위기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아무튼 한국이 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여튼 저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보긴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변동성 지수 폭락하고 있고, 그죠? 쭉쭉쭉쭉쭉쭉 죽어 내려가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결과적으로 장중에 주식이 쫙 올랐다가 그 지수가 갭 메운다고 쫙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1114원, 15원 자리에 어떤 지지력을 확인한 셈이 되었고요. 이 정도 모습이 나오고 있고, 5일선을 아직까지 저항으로 아무튼 생각하고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내일은 어딜 테스트해야 될까요? 만약에 반등을 하고 싶으면 1115원 뭐 이 정도 있는 자리에 이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될 겁니다. 그죠? 물론 뭐 곧바로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승 추세 중에서 저렇게 조정 나오는 건 뭐 V자형 반등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아무튼 뭐 일단 이런 모습 정도 보였다. 내일 바로 반등해도 좋지만은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라는 점 정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뭐 내일 방향성에 관해서는 일단 미국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5일선 아직 못 넘었고 뭐 1115원 부근 어딘가에서 뭐 약간 지지력이 있구나, 요 정도만 오늘 지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방향성 이런 거는 제가 일단은 아직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내일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하락하기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일 이제 하락하는지 어쩌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중요하다, 오늘 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뭐 평상시하고 똑같이 한국장은 대충 살펴봤고 그 중국 유동성 공급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오늘도 유동성을 살짝 흡수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 시장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이제 한국 시장 오늘 모습에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점이긴 해요. 보시면은 오늘 한국이 저런 모양이 나오면서 그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이런 아시아가 조금 더 빠져줬었으면은 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 보시면 한국만 빠졌단 말이죠. 오늘 한국만, 그것도 찔끔 하락하고, 물론 의미가 있는 찔끔 하락이에요. 사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면서 어딘가를 붕괴시키는 하락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긴 한데, 오늘 아무튼 그 상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오늘 얘네는 올랐단 말이죠. 니케이가 0.4%, 상해가 2% 올랐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어쨌든 신뢰도는 좀 의심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무튼간 그 유동성을 흡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은 폭등을 주고 있다라는 게 좀 요즘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전반적으로 좀 폭등세 뭐 이런 걸 이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만 폭등할 때 못 따라왔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폭등할 때 상승률에서 조금 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코스피하고 키 맞추기를 하는 마지막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A50이고 요게 S&P인데 한국하고 차트가 좀 다르죠. 한국이 겁나게 오를 때 미국하고 중국은 조금 소외됐었다는 말이죠. 조금 소외됐었으니까 지금 키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원화라든가 원화가 추세 전환은 돼서 어쨌든 뭐 상승 추세 중에 와 있긴 하고요.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에 뭐 쌍바닥 아니면 산바닥이 완성이 돼가지고 아직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 또 그리고 뭐 금리가 신나게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미국의 폭등과 중국의 폭등, 그리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코스피의 모습이 어쩌면은 지금 어떤 그 거의 변곡점 근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래저래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뭐 재차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거 아무튼 봤고요. 그냥 환율 같은 거 봤고, 얘는 아무튼 1110원 위쪽에만 있으면 추세 전환이다. 1110원만 안 깨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환율은요, 원달러 환율. 아무튼 저렇게 뭐 유동성을 중국이 뭐 흡수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일단 위안화 강세가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밤이 그러니까 어떤 진정한 쌍바닥을 테스트하는 뭐 그런 피곤한 날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러니까 오늘 밤이 좀 중요한 거예요. 위안화 환율을 봐도 얘가 여기쯤에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오늘 밤이기도 하고, 오늘 밤 흐름은 조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위안화 고시 환율
얘도 오늘 어떤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죠? 얘도 중요한 날이 될 거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91을 다시 한번 지금 붕괴시켰는데 91을 돌파한 척 하면서 다시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부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 같은 경우는 한국 원화보다 훨씬 무겁게 움직일 테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되면 내일도 여기 어딘가를 아마 확인을 해야지 이게 반등을 하던가 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이나 그죠? 하여튼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오늘 밤에 좀 굉장히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일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되냐가 좀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무튼 아침에 말씀드린 거 있죠. 변동성 지수가 다시 20 부근으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UVXY가 살아나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UVXY를 아직 잡으시면 안 되고, 아무튼 오늘 밤에 흐름들 봐서 어디를 지키는 모습이 나오면 그제서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시간으로서는 아직 UVXY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강아지가 막 더워갖고 막 탈출하려 그러네요. 녹화 거의 다 했으니까 조금만 앉혀놓고 아무튼 그래서 뭐 제가 뭐 딱히 지금 더 이상 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그거 보시면 되겠죠. 그 S&P가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거래일 오르고 한 2, 3거래일 빠지고 5거래일 오르고 2, 3거래일 빠지고 이런 모습 나왔는데 현재 오늘 그 날짜 같은 것도 충족을 했고 상승률 같은 것도 좀 비교적 보시면 갭도 좀 많이 띄워져 있고 이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뭐 미국 주식시장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네요. 아유 자꾸 했던 이야기 또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만한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네, 뭐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